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안입니다. 오늘도 제가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거는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신 준마님께서 책 읽어주는 영상 요청하셔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제가 최근에 여자친구 영상 찍으면서 자기 전 전화통화 그 부분에 책 읽는 부분을 한 구절 넣긴 했었는데, 그건 여자친구 ASMR로서 또 그런 내용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책만 읽는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가지고 올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골라보기로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 상당히 그 주제가 좀 편협한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제가 많이 읽는 책의 분류는 재테크 쪽이 많고요. 돈이 많아서 불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 수 혹은 벌 수 있나 뭐 이런 목적인 것 같고, 그 외에는 저는 이제 책을 사서 보는 편이라기보단 빌려서 보는 편이 훨씬 많고, 사는 거는 많이 사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읽어보고 좋으면 사는 편에 오히려 가깝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일단 재테크 책을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 책들은 다 제외를 했고, 그 외에 가지고 있던 책 중에 제가 뭐 불자도 아니고 종교가 불교도 아닌데 스님 분들께서 쓰신 책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읽으면 상당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면들이 좋아서 이제 스님 책 몇 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지고 온 책은 그냥 손에 딱 집히는 책을 집었고요. 법륜 스님의 행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한참 그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을 좋아해서 영상으로도 보고 하다가 한번 수원 경희대에 오신 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법륜 스님이 경희대 오신다고 해서 이제 그날 그 증문즉설을 들으러 가서 이제 책을 구매하면 사인을 해주신다고 해서 산 것 같은데 사인을 받았던가? 받았네요. 2016년 6월 15일에 받았네요. 그래서 그때 사왔던 책입니다. 잠 안 올 때 누가 책 읽어주면 그렇게 졸리잖아요. 학생 시절에 선생님이 책 읽거나 친구들이 책 이렇게 낭독하는 시간에 그렇게 또 잠이 옵니다. 눈꺼풀을 덮여오는 눈꺼풀을 막을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은 책 읽어드리면서 재워드릴게요. 오늘은 따로 이렇게 이런 소리 넣지 않고 그냥 책 한 챕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요즘에는 자주 안 가는데 원래 노래방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학생 때,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되게 노래방 가는 걸 좋아했는데 노래방 대학교 때 친구랑 노래방을 가면 제일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랑 둘이 노래방을 가면 이제 노래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때 저희는 노래방 책이 보통 2권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아무데나 딱 펼쳐서 거기에서 있는 노래를 부르는 미션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오늘도 읽을 부분을 딱 펼쳤는데요. 펼친 부분을 한번 읽어봤는데 직장 생활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주변에서는 너무너무 부럽다 이렇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너무 괴롭다. 근데 주변에서 너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관두지도 못하겠고 계속 다니자니 괴롭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는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학생분들도 좀 많고 게다가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대체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연애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연애 파트를 한번 없을까 찾아보다가 연애 파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법륜스님의 행복 중에 125쪽부터입니다. 소제목은 세상에 다 갖춘 사람은 없다. 읽어드릴게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모태솔로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 부족해서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 경험이 적은 분들, 특히 모태솔로라는 분들이 연애 상담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도 보통은 되는 것 같고 성격이 나쁜 것도 아니고 직업도 이만하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해서 연애를 못할까요? 뭐가 부족해서 결혼을 못했을까요? 첫째, 눈이 너무 높을 수 있습니다. 눈이 너무 높으면 접근할 때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만만해야 접근하기가 쉬운데 너무 높으면 퇴짜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보다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 하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접근할 때 두려울 수 있어요. 가령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다가오면 약간 긴장이 되잖아요. 왜냐면 친해지고 싶은데 접근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 잘못될까봐 더 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주위에 괜찮은 사람이 없고 괜찮은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 점을 찍어버렸다는 겁니다. 남이 점 찍은 사람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눈이 높다는 증거예요. 직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변호사, 의사가 되는 것은 그 직업이 좋다고 생각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겁니다. 그것도 실력 있는 쟁쟁한 사람들이 다수 몰리잖아요. 내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 조건이 좋은 회사를 선정하고 접근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정도는 되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내가 보기에는 평범하게 접근한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눈을 너무 높이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서 엄마가 아이를 안고 아이고 내가 네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라면서 결혼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죠. 넋두리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이가 있는 데서 불평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심어집니다. 나중에 커서 연애를 하다가도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무언지 모르게 마음에서는 자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심리적으로 도망치게 돼요. 마음에서부터 자꾸 부담이 일어나는 것은 어릴 때 경험한 어떤 무의식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셋째, 어릴 때 성인 남자로부터 성추행 같은 안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커서 잊어버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 남자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과 거부 반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친구들이 남자친구를 사귀다가 헤어지고 원수도 되는 것을 보면서 아, 남자를 함부로 사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심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귀다 보면 처음에는 괜찮다 싶은데 시간이 지나면 아, 이거 아니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다 헤어지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런 원인들을 두루 살펴보면서 자기가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왜 연애를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 이성을 사귄다든지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는 사람을 너무 고르게 됩니다. 아무하고나 사귈 수도 없고 아무하고나 결혼할 수도 없으니까 자꾸 고르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나이, 학벌, 재산 등을 너무 따지면 눈에 들어오는 적임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하기가 힘든 겁니다. 옛날 오일장터에 가면 뱀을 가지고 놀며 약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약을 팔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먹으면 10,000가지 병이 다 나아요. 이렇게 떠들썩하게 선전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곤 했지요. 그러나 한 번 먹고 다 낫는 그런 만병통치약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욕심에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서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하면 혹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칼이 아주 날카로우면 부엌에서 일할 때 좋지만 잘못하면 손을 벨 위험이 있고 잘못 쓰면 흉기가 됩니다. 반면에 솜은 부드러워서 좋지만 강함이 없어요. 이처럼 항상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똑똑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길 바랍니다. 다재다능하길 원해요. 옆집 남편은 집안일도 잘 돕던데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 옆집 아내는 살림도 잘하던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타박하잖아요. 부드러워서 좋다고 솜을 선택해놓고는 왜 너는 대찬대라고는 없니? 하고 따지고 날카로워서 좋다고 칼을 선택해놓고는 왜 너는 부드럽지 않니? 하고 따지는 격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아,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산에 어디를 둘러봐도 베어다가 바로 기둥으로 쓰기에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색깔이 좋아도 손질하고 다듬어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잘 맞춰 같이 지내볼 생각을 하면 누구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한눈에 딱 맞는 사람을 찾으면 천하를 둘러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사람은 만나봐야 알 수 있고 살아봐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결단력이 있어서 좋아했는데 같이 살아보니 완전히 황소고집에 배려심은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해요. 반대로 또 다른 남자는 다정다감하고 친구같이 편해서 결혼을 했는데 우유부단합니다. 처음 사귈 때는 좋아 보였던 모습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단점으로 부각되어 갈등하다가 헤어지기도 하죠.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할 때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아는 사람으로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만나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100명이 되면 그 가운데 연애 감정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폭넓게 사람을 만나보면 그 중에 나이가 좀 많기는 하지만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괜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사람과 꼭 결혼해야지 하는 목적의식을 갖고 이혼한 사람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나이 적은 사람 빼버리면 몇 명 남지 않게 돼요. 거기다 서로 호감이 생겨야 하니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너무 예쁜 여자, 너무 멋있는 남자를 골라서 연애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자 가로치고 남자면 아무나 좋다. 한 5명쯤은 연습으로 만나보고 6번째쯤 가서 진짜 연애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람을 사귀는 게 좋아요. 또 결혼했다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결혼했더라도 아이를 낳기 전에 헤어지는 것은 아이를 낳은 후에 헤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사람을 사귀다 헤어지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한 사람밖에 못 만나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오히려 나와 상대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시에 이 사람을 사귀다가 저 사람을 사귀다가 하면 바람기가 있다고 욕먹어요. 그런데 상대가 알아서 떠난다면 나는 전혀 욕먹지 않고 동정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서 결혼까지 가면 그건 그것대로 좋지만 상대방이 떠나버렸다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 것이니까요. 그러니 상대가 떠날까봐 겁낼 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싫어져서 헤어져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날 이혼하는 부부가 부지기수인데 처녀 총각일 때는 만나다가 헤어진다고 흉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서너 번 사람을 사귀어 보면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해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너무 튕겨도 상대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것은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실패를 몇 번 해봐야 감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사람을 사귀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결혼해서도 큰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다. 133쪽까지 였습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희 생각나는 댓글이 있어서 찾으러 왔어요. 우리 여친 생일 축하 이벤트 영상에 닉네임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닌 게 좋을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죠? 어차피 공개 댓글이니까. 흰나비님이 차이지만 않았으면 이게 현실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점점점 하고 남겨주셨었는데요. 거기다가
제가 댓글 남겼던 거 기억하시나요? 더 좋은 인연을 만나시려고 그랬을 거예요. 혹은 인연이면 다시 만나게 될 수도? 라고 남겨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좋은 인연 만나실 수 있도록 연습해보았다. 그분이 그래서 떠나준 걸 거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자친구 ASMR들을 찍으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밑에 또 우리 홍성호님이 생일을 잊고 산지 어언 3년 자취 및 군대 때문에 올해는 이거라도 들어야겠네요. 라고 남겨주셨었는데 그쵸. 나이 들면서 점점 생일 같이 지내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도 보다 보면 이제 주변에 생일인 지인들이 있어서 뭐 생일 축하해 하고 오늘 생일인데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저녁에 뭐 좋은 데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답변이 이건 것 같아요. 생일 뭐 별건가? 생일도 그냥 뭐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지 뭐 생일이 뭐 그렇게 특별하다고 이런 얘기를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생일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잖아요. 이 날이 없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않는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건데, 이건 좀 너무 비약인가요? 어쨌든, 생일은 나의 존재가 시작된 날인데, 그래,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나의 존재가 시작된 날인데, 그날이 중요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럼 무슨 날이 중요한가? 내 역사에 내 생일이 중요하지 않으면 무슨 날이 중요한가요? 뭐,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은 그럼 중요한가요? 내가 내 생일이 중요하지 않은데? 크리스마스가 중요한가요? 저는 크리스마스 중요하죠. 연휴니까. 노는 날이니까.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365일이 중요한 날은 언젠가요? 제가 생일 때문에 또 한 번의 이별 역사를 만들었던 적이 있었죠. 제 생일에 생일 주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정도 만난 친구였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제 생일을 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싸웠죠. 둘이 싸우고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뭐 아주 이해 못할 것까진 아니었지만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더 분개해서 그렇게 생각했었고 도대체 그럼 내 생일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나는 중요하냐? 나는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 하고 이제
엄청나게 싸우고 헤어졌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는 무조건 생일에 쉽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연차를 쓰고 쉽니다. 나는 일을 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라는 모토로 무조건 생일날은 쉬어요. 어쩌다가 생일 이야기가 나왔죠? 댓글 읽다가 생일 얘기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연애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저도 연애 고민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정점이 연애가 아닌가. 물론 아직 결혼은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결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관계가 설정이 되고 얽히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연애가 이제 가장 관계 중에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연애 문제 같은 것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혼자 떠드는 거는 사실 조금 외로워요. 같이 소통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계속 라이브 해주세요 하던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최근에 안 보이시는데 라이브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같이 나누고 소통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은 새벽 1시 55분이고요. 이제 슬슬 저도 잘 준비하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요. 언제나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안녕히 계세요.